지금까지의 강좌는 프리미어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편집한 내용을 어떠한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즉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최종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원하는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주거나 테이프로 녹화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AVI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AVI 파일은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고화질의 파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캡처를 받을 때도 AVI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듯 AVI 파일은 고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편집을 해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형태의 편집을 한 후에 다시 고화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미어에서 우리가 편집한 내용을 다시 AVI 파일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프리미어에서 편집한 영상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편집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가령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데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이펙트 효과를 적용을 해야 한다면 고화질의 AVI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편집한 내용을 고화질 상태의 파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겠죠. 여하튼 이번 시간에는 작업한 내용을 고화질의 AVI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슬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현재 작업이 끝난 결과물이 있는데요. AVI 파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일, 익스포트. 자, 여기서 익스포트는 작업이 끝난 결과물을 파일로 만들어주거나 테이프로 녹화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기능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무비가 있는데요. 무비를 통해서 지금 살펴볼 AVI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니까 익스포트 무비 창이 열렸고요. 파일이 만들어질 이름을 적당한 이름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썸메리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파일 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어떠한 형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세팅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다 세밀한 파일의 속성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익스포트 무비 세팅 창이 열리고요. 기본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제너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자, 파일 타입은 파일이 만들어질 파일 타입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DV AVI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DV는 우리가 캡처를 받을 때 만들어진 파일 형식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 밖에 윈도우 비트맵, 필름 스크립트, 애니메이션 GIF, 그리고 내려와서 퀵타임, 타가, 마이크로소프트 AVI, 맨 아래 윈도우 웨이브폼, 다양한 형태의 파일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파일 형식은 퀵타임과 마이크로소프트 AVI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DV AVI 등일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은 다른 파일 형식보다 우수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집용으로서 적합한 파일 형식이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AVI와 DV AVI는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즉 동일한 형식의 파일입니다. 그렇지만 DV 포맷을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AVI를 선택을 해볼까요?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VI는 다음 항목에서 설정을 할 비디오 항목에서 원하는 형태의 컴프레서, 즉 코덱과 칼라 뎁스,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레이트 등 그 밖에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DV-AVI는 기본적으로 컴프레서와 컬러 뎁스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나 프레임 레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컴프레스 즉 코덱을 보니까 DV-NTSC로 되어 있는데, 자, NTSC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영상 규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의 DV-NTSC 방식은 컬러 뎁스가 밀리언, 프레임 사이즈가 720480, 프레임 레이트가 29.97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스펙 레이티오 또한 0.9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서 컴프레서를 보면 DV-NTSC 그리고 DV 파일 방식이 있고요. 자, 역시 파일 방식도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북한이나 유럽 등지에서 사용이 되는 영상 규격이라고요. 이와 같이 DV 코덱을 사용을 한 AVI는 DV 코덱에 맞는 스펙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시 제너럴. 그렇기 때문에 DV 코덱을 가진 AVI 파일을 만들 땐 별도의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VI와 DV-AVI는 파일의 크기, 즉 용량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코덱과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VI는 비교적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소 다루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편집을 하기 위해선 DV 코덱을 가진 AVI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AVI를 선택을 해서 다시 비디오, 컴프레서 즉 코덱을 보면 시네팩이 있고요. 인디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렐리. 자, 아래로 내려와서 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살펴본 넌은 압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즉 코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좋은 해상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긴 영상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넌보다는 DV 방식의 DV 코덱의 AVI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몇 초 안 되는 짧은 영상이라면 넌을 사용을 해서 가장 좋은 해상도로 사용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서 살펴본 시네팩이나 인디오, 인텔 등은 예전에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러한 코덱인데요. 지금은 너무나 코덱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역시 컬러 뎁스를 원하는 형태의 컬러 뎁스, 즉 컬러 수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프레임 사이즈 또한 원하는 프레임 사이즈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퀄리티라고 있는데 로우와 하이트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코덱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코덱이라면 하이, 가장 좋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는 하이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로우로 갈수록 그만큼 해상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제너럴로 이동을 해서 파일 타입을 이번엔 퀵타임으로 해볼까요? 퀵타임은 예전에 매킨토시에서 사용이 됐던 그러한 파일 타입인데요. IBM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동영상 편집이 대중화되면서 퀵타임 파일 형식도 IBM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퀵타임은 AVI와 비슷한 화질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퀵타임이 AVI보다 우수한 화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도 퀵타임이 AVI보다 더 부드러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해상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AVI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IBM 컴퓨터에서는 퀵타임의 호환성이 AVI보다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래로 내려와서 익스포트 비디오와 익스포트 오디오, 이 기능은 다른 파일 형식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요. 만약 지금 편집한 내용 중에서 오디오 혹은 비디오 중 어느 하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가령 오디오가 필요 없는 단지 영상만 있는 그러한 파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익스포트 오디오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되겠죠. 반대로 오디오는 사용이 되고 비디오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비디오를 해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파일이 만들어진 후에 그 파일이 자동으로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 창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의 Add to Project when Finish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역시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파일이 다 만들어졌다는 신호를 원한다면 자, 이 If when Finish를 체크를 하십시오. 역시 다음 항목인 비디오로 가서 컴프레서 코덱이죠. 자, 어떤 코덱이 사용이 되는지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비교적 AVI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컬러 뎁스,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픽셀 스펙 레이티오 등은 AVI 파일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퀄리티 활성화되어 있는데 역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하이로 갈수록 고화질, 로우로 갈수록 저화질. 비디오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키프레임 렌더링. 키프레임 렌더링. 자, 키프레임 렌더링은 다른 거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필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될 것입니다. 필드, 주사선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로우 필드 퍼스트, 아랫선부터 주사를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위에 선을 주사하는 방식. 그리고 어퍼는 윗선부터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랫선을 주사하는 방식. 노 필드는 아예 통째로 한 번에 주사를 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선에 대한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살펴본 필드에 대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군요. 프리미어 프로 강좌 초반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기억을 못하시면은 초반에 했던 강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아래 오디오. 오디오는 오디오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컴프레서 역시 코덱을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오디오도 역시 코덱을 사용을 합니다. 언컴프레스는 코덱, 즉 압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형식의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디오는 파일 크기에 특별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압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편집용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적당한 코덱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오디오 코덱에 대해서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WMV나 비디오 CD를 만들기 위한 강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샘플레이트, 주파수에 관한 것인데요. 48kHz, 지금은 헬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48,000Hz가 되는 것이죠. 48,000kHz는 DV 음질이고요. 그 밖에 CD 음질인 44,100Hz, 방송 음질인 32,000Hz, 그 밖에 22,000과 11,000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샘플 타입을 보면 16비트가 있고요. 8비트가 있습니다. 역시 좋은 음질을 얻기 위해서는 8비트보다는 16비트가 좋겠고요. 채널은 스테레오로 사용할 것인지 모노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좋은 음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인터 리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제너럴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던 마이크로소프트 TV AVI 선택을 하고요.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파일 형식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새롭게 설정을 했다면, 그리고 그 설정된 것이 나중에도 즐겨 사용이 된다면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설정이 끝난 후에 세이브, 적당한 이름 입력을 하고 OK를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땐
로드를 통해서 자, 지금의 결과물이라는 파일은 이전에 즐겨 사용이 될 것 같아서 저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설정한 내용을 선택을 한 후에 열기를 하면 새롭게 설정된 값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즐겨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스펙이 있다면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불러와서 사용을 하십시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OK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적당한 파일 이름 지정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저장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위치에, 즉 어떤 경로에 저장이 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서 편집에 적합한 AVI 파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